안녕하시죠? 이번 영상은 제7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을 낭독할 차례지만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지는 다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예컨대 면접을 볼 경우라면 시선을 떨어뜨리거나 손을 얼굴로 가져간다거나 자세를 비틀거나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등 불안을 드러내는 모습이나 동작을 일절 보이지 말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성을 의심받는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재밌는 일화로 시작합니다. 제8장 표정과 몸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라. 영리한 말, 한스 스토리는 이 기술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베를린에 사는 폰 오스텐은 자신이 키우는 말 한스에게 오른쪽 앞발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간단한 산수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켰다. 1900년대 말 한스의 놀라운 능력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며 영리한 한스, 산수 푸는 말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스텐은 한스에게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과 나눗셈까지 가르쳤다. 곧 한스는 구구단까지 완벽하게 익혔다. 한스 이야기는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주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한스는 청중의 수를 세고 안경 쓴 사람들의 수를 발굽으로 치고 모든 계산 문제에 답했다. 결국 한스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궁극적인 능력, 즉 언어 능력을 얻었다. 알파벳까지 배운 것이다. 글자마다 발굽을 두드리며 한스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읽거나 라디오에서 들은 것에 관한 문제에 답했다. 심지어 역사, 지리, 생물학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었다. 한스는 큰 화제를 일으키며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유럽 전역에서 저녁 모임의 주요 토론 주제가 되었다. 이 사람 같은 말은 곧 과학자와 심리학 교수, 수의사, 심지어 기병장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말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었고 한스가 진정한 천재 말인지 아니면 사기치는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공식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의심과는 별개로 한스가 똑똑한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했다. 중요한 시험의 날이 도래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한스의 주인 오스텐의 속임수일 거라고 확신했다. 입성만 있는 강당에는 과학자들, 기자들, 신통력 있는 사람들, 심령술사들, 말 애호가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기대에 차서 답을 기다렸다. 위원회는 오늘 한스의 속임수가 드러나리라고 확신했다. 속임수를 밝혀내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인 오스텐 없이 말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려 했다. 군중이 모였을 때 폰 오스텐에게 강당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놀란 주인이 떠나고 한스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군중과 함께 강당에 남았다. 자신감 넘치는 위원장은 한스에게 첫 번째 수학 문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한스는 발굽을 두드리며 정답을 맞췄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모두 정답이었다. 그 후에는 언어 문제를 제시했고 한스는 이 문제도 모두 맞췄다. 위원회는 당황했다. 비평가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청중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세계가 이 일에 주목하는 동안 과학자, 교수, 수의사, 기병장교, 기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두 번째 위원회가 한스를 시험한 후에야 영리한 말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다. 두 번째 위원회는 간단한 덧셈 문제를 제시하여 형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질문하는 대신 한 사람이 한스의 귀에 첫 숫자를 속삭이고 다른 사람이 다음 숫자를 속삭였다. 사람들은 한스가 덧셈의 답을 발굽으로 두드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스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세상이 궁금해하던 진실을 찾아냈다. 그 진실이 무엇이었을까? 힌트를 주자면 청중이나 연구자가 답을 알고 있을 때만 한스도 답을 알았다. 이제 이해가 되는가? 사람들은 한스가 정답인 숫자를 발굽으로 두드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매우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한스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발굽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청중은 미묘한 긴장감이 섞인 신호를 내보냈다. 그리고 한스가 정답에 도달하면 청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긴장을 풀었다. 주인 오스테는 바로 그 순간 한스가 발굽 두드리는 것을 멈추도록 훈련시킨 것이었다. 한스는 청중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스의 놀라운 능력은 사실 청중과의 교감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몸짓 언어를 포착하면 유리한 고지에 선다. TV를 보다가 전화벨이 울린 적 있는가?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음소거 버튼을 누르라고 요청한다. 이제 TV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 화면에 나오는 배우들의 움직임에 더 집중하게 된다. 배우들이 웃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희죽거리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한스의 상식 기술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바닥을 보인다면 당신의 말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쥐고 있다면 당신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목을 만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발이 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자리를 뜨고 싶은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이런 신호를 읽는 능력을 키워왔다. 짜증이 나면 목을 만지작거리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는 손을 첨탑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 같은 바디랭귀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몸짓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기술을 활용하면 자신감 넘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카리스마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모든 기술들을 통합하여 주저없이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Winning skill number 8.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미세 수정하라. 대화할 때는 다음 2가지 행동을 습관화하라. 첫째,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 둘째,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말이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미세한 단서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분위기에 맞춰 현명한 처신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로 아기 거북이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